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득 시아버님께서 쓰던 방에 들어갔는데 서랍장 안에 시아버님이 쓰셨던 일기장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오늘 내 지갑 안을 봤는데 5만원짜리 지폐 4장이 들어있다. 혹시나 내가 용돈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싶어 우리 며느리가 넣어둔 것 같다. 문득 우리 집사람이 눈을 감기 전 아들과 딸보다 며느리를 더 많이 찾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속이 깊어도 너무 깊은 우리 며느리. 행여나 홀 시아버지가 눈치 볼까봐 자식들보다 나를 더 신경 써주는 우리 며느리.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리도 예쁜 며느리를 본 것일까? 항상 꼼꼼하셨던 시아버님은 글씨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잘 쓰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기장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크 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근데 내가 며느리보다 돈도 훨씬 많은데 나같이 돈 많은 사람한테 얘는 도대체 왜 맨날 아끼고 아껴서 용돈을 주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보니 시장에서 콩나물 가격 깎느라 콩나물 가게 아줌마랑 한참을 말씨름을 하던데 며느라 이 돈으로 맛난 거 사 먹어라 라는 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시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랬으니 성격이 정말 꼼꼼하셨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시어머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자주 다투셨어요. 거기다 시아버님은 말씀이 거의 없으셨어요. 말을 많이 하면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같은 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변하셨는데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걱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래도 엄마 돌아가셔서 아빠가 큰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어떡해요, 언니. 우리 아빠 치매나 그런 거 아니겠죠? 아가씨가 울먹이며 제게 물을 정도였어요.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저와 대화할 때 보면 이상하고 그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단지 말씀이 많아지신 건데 아마도 제가 불편할까봐 더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을 했지만 남편과 아가씨는 걱정이 되는지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그 뒤에도 아버님은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변하셨는데요. 우리 부부는 결혼 후 아이가 계속 안 생기다 뒤늦게 아이가 생겼는데요. 우리 아들과 딱지놀이도 하고 해적놀이도 하고 정말 다른 분 같았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저희가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니죠. 저희가 얹혀 살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 표정을 보니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는데요. 아니? 아무 일 없는데? 시치미를 뚝 떼며 다시 식사를 하셨는데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뒤 시아버님이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던 우리 남편에게 순식간에 뭔가를 던지셨는데요. 그것을 본 남편이 깜짝 놀라 혼비백산을 했는데 남편이 뱀! 여보 뱀! 이라며 소파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뱀보다 소파에서 떨어진 남편 때문에 더욱 경기를 했는데요. 여보! 당신 괜찮아? 여보! 제가 남편을 일으켜 세웠는데 당연했던 것이 남편은 세상에서 뱀을 가장 무서워했거든요. 그렇게 소파를 바라봤는데 뱀 인형이 있었고 제가 집게로 뱀 인형을 들어서 현관에 던져버렸는데요. 실제 뱀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님과 우리 아들이 배꼽을 잡으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그거 장난감이야, 장난감! 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남편이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화를 냈지만 장난감 아니냐? 넌 뭔 장난감을 보고 뒤로 넘어가는 거냐? 갑자기 시아버님이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울상을 지었는데 도대체 아버지 왜 저러시는 거야? 남편이 말을 했고 에이, 아빠 겁쟁이야? 눈치 없는 아들이 다시 배꼽을 잡으며 말을 했는데 제가 그런 아들을 조용히 데리고 시아버님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남편이 화가 날 대로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시아버님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에 다 돼서야 들어오셨는데 뜬금없이 야구 모자에 청바지까지 입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시아버님은 그동안 청바지를 입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신데요. 그 모습의 순간 남편과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고 시아버님이 곧 야구모자를 벗었어요. 그 순간 시아버님의 센 노란 머리가 보였는데요. 세상에나 종일 어디 가셨나 했더니 머리를 염색하러 가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필 노란색이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아들이 우와 됐다 멋지다. 우리 할아버지 완전 짱이다. 할아버지 짱짱짱 이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말에 시아버님이 그렇지 멋지지. 이 할애비가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어때 정말 멋져?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에게 물었어요. 응 아주 멋져. 경석이네 할아버지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훨씬 멋져. 우리 유치원의 친구들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젤로 최고야. 아들이 시아버님의 노란색 머리를 신기한 듯이 바라봤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남편이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젠 하다 노란색 머리가 뭐냐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충격이 크신 건 알겠는데 저희 요즘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와요. 큰 소리로 말을 했지만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다 듣네. 내 머리 내가 염색한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돼? 시아버님이 남편을 째려보며 큰 소리로 말을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따라 우리 아들도 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님과 아들이 한참 동안을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의 걱정과는 달리 우리 아들은 갑자기 변한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동안은 할아버지를 워낙 무서워했기에 근처에도 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할아버지와 단짝이 되어서는 한시도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유치원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같은 유치원 친구 경석이를 보며 야 김경석 니네 할아버지는 노란색 머리 아니지? 라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아들 그건 우리끼리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제가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만 아니야 할아버지가 멋진 건 자랑해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고서는 친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야 김경석 우리 할아버지 머리 완전 노란색이야. TV에 나오는 가수 형들보다 완전 더 멋져 라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개졌는데요. 흰색 머리가 아니라 노란색 머리? 아들 친구가 궁금한 듯이 물었고 궁금하지? 그럼 이따 우리 집에 와봐. 내가 보여줄게. 완전 멋지다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완전 최신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니네 할아버지보다 짱 멋져.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고 아들의 말을 듣던 친구 경석이가 엄마 우리 할아버지는 왜 흰색 머리야. 우리 할아버지도 노란색 머리 하라고 해. 빨리 빨리 라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듣던 친구 경석이 엄마가 준수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준수 할아버님 머리가 노란색이라니요? 설마 아니지요?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그럴 리가요? 라며 제게 물었는데요. 네? 그러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유치원이 끝난 뒤 아들 친구들 3명이 우리 집에 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오늘은 준수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다음에 와. 알았지? 제가 아들 친구들을 달랬지만 아니야 엄마 오늘 할아버지 집에 있어.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눈치 없는 우리 아들이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친구들과 엄마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님의 머리 색깔을 보고는 아들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우와 진짜네? 짱이다. 아이들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고 엄마들은 놀라서 어머나 이게 뭐야 라며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뒤 동네에 우리 시아버님의 이야기가 쫙 퍼졌는데요. 이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 아니긴 한데 왜 그렇게도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일이 생겼는데요. 동네에 말이 많기로 유명한 아들 친구 엄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마주치게 됐어요. 어머 준수 엄마, 준수 할아버지 머리가 노란색이라면서요? 제게 물었는데 아주 재미난 구경거리 하나 생겼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 네. 그게 왜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지를 주면 안 되었기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물었는데요. 왜요라뇨? 아니 할아버지가 그러고 다니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준수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다 뻥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는데 말하기 좋아하는 그 여자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하나 생겼다 싶었겠죠.
우리 아버님 머리카락이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일에 관심 끄시죠? 순간 제가 욱하고 말았는데요. 어머, 이건 남의 일이 아니죠. 애들 교육상 아주 큰 문제라고요.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다는 분이 그럴 리가 없지. 교장은 무슨 교장이야? 어디 날라리 출신이겠지. 그 여자가 옆에서 계속 나불거렸어요. 그 순간 제가 눈이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버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제가 마트가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고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네 수준하고는 그러는 네 수준은 맨날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다니는 네 수준은 그렇게 잘났냐? 당신이 나 인생 똑바로 살아. 얼마나 할 짓이 없으면 그딴 식으로 살아. 이미 흥분해 있던 상황이었으니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을 듣던 그 여자도 이미 눈이 뒤집어진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대파를 가지고 제 얼굴 앞에 대고는 마구마구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대파가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그 순간 저도 그나마 남아있던 정신줄을 놓아버렸고 순간 비닐봉투에 담겨있던 쭈꾸미 한 마리를 맨손으로 꺼내서는 그 여자의 얼굴 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쭈꾸미에 잔뜩 묻어있던 물이 그 여자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사방으로 튀었는데 미끌미끌한 물이 그 여자의 얼굴과 머리에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 냄새가 그러니까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는지 야, 너 미쳤어? 뭐 이런 삐리리가 다 있어? 그 순간 여자의 눈은 흰자위만 보였는데요. 그쯤에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저에게 달려들어서는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저리가 쭈꾸미 냄새나. 저리 꺼지라고. 쭈꾸미같이 생긴 게 어디서 까불어. 저도 악에 받쳐 소리를 질러댔고 야, 너 미쳤어? 여자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 엉켜서 싸우고 있었는데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모양인데 경찰이 왔고 우리 둘은 경찰 지구대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시아버님과 남편이 혼비백산한 채 경찰서로 뛰어왔는데요. 애미야! 여보! 두 사람이 저를 불렀는데요. 이미 제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경찰 지구대 안은 쭈꾸미 비린내로 가득했는데 경찰관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쓰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애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시아버님이 물었어요. 아버님, 저 쭈꾸미같이 생긴 저 여자가요. 순간 제가 말을 하다가 눈물을 터뜨려 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그 여자가 여기 날라리 할아버지 왔구만. 저 할아버지 머리 색깔 좀 보세요. 저게 어디 정상적인 사람 머리예요? 노란 병아리도 아니고.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여자를 보며 제가 너 쭈꾸미 이리 와. 너 지금 감히 우리 아버님한테 뭐라고 했어? 라며 달려들었는데요. 우리 아버님과 남편이 양쪽에서 제 팔을 잡는 바람에 제가 허공에 다리를 뻥뻥 걷어차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때 제 몰골이 어땠냐면요. 머리는 산발에다 옷은 쭈꾸미 범벅에다 얼굴은 눈물 콧물 다 빼고 있었답니다. 시아버님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아버님 보고 막말을 하잖아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고 할아버지, 교장 출신 맞아요? 다 거짓말이죠? 그 여자가 우리 시아버님에게 물었어요. 그런 여자를 보며 남편이 당신 우리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거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 거죠? 남편이 경찰관을 보며 물었고 경찰관은 그 상황이 한심한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어차피 서로 쌍방과실이었기에 우린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아유, 우리 며느리가 아주 천하장사네 그래. 국물 뚝뚝 떨어지는 쭈꾸미를 들고 마트 안에서 삿대질을 하고 대단하다 대단해. 뭐가 그래도 재미가 있으신지 시아버님이 배꼽을 잡고 웃으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남편이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괜히 머리를 그렇게 염색해서 이 사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울상을 지었지만 야 아들, 자식보다 며느리가 더 든든하네. 시애비 욕한다고 쭈꾸미까지 휘두르고 내가 며느리 하나는 아주 잘 봤다. 시아버님이 다시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아버지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라며 울상을 지었는데요. 시아버님은 그저 웃기만 하실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 저는 우리 집에서 쭈꾸미로 불려졌는데요. 어이 쭈꾸미 며느리 치킨 먹거라. 시아버님이 놀리면 어이 쭈꾸미 마누라 한 잔 바꾸려. 남편이 맞장구를 쳤고
그 뒤로도 가족들이 한참을 놀려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아버님의 돌발 행동이 계속되었는데요. 어느 주말 아침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님이 방에서 안 나오셔서 제가 방문을 놓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래서 빼꼼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시아버님이 반듯한 자세로 누워 계셨어요. 그런 아버님을 보며 아버님! 아버님! 제가 흔들었는데요. 뭔가 이상했고 순간 제가 너무나 놀라서 여보! 여보! 제가 집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고 아버님! 아버님! 이라며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런 제 목소리에 무슨 일이야? 남편이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아버님 이상해! 빨리 119에 전화 좀 해봐! 빨리! 제가 펑펑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순간 시아버님이 한쪽 눈을 살며시 뜨며 뻥이야! 라고 외쳤어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보 괜찮아? 애미야 괜찮은 거니?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지 않았고 그 뒤에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애미야 진짜 미안하구나. 이번에는 내가 조금 심했구나. 앞으로는 안 그러마. 시아버님이 정말 미안해하셨지만 아버님 장난을 치실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시아버님을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시아버님은 그 뒤 그러한 장난을 하진 않으셨지만 자질구레한 장난이 끝도 없었어요. 그쯤에서 저는 시아버님의 장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늦은 밤 아들 방에 몰래 들어가서는 준수야 라면 먹자 라며 자는 아들을 깨워서 둘이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다는데요. 우리 아들이 라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안 끓여주니까 둘이서 몰래 그 늦은 밤에 라면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잠을 자다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었는데 시아버님과 아들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는 준수야 엄마 아빠 깨면 혼나니까 조용히 먹어야 해. 응 알았어. 근데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는 짜장라면 먹자. 아주 사이좋게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많이 놀라긴 했지만 할아버지와 손자의 아름다운 추억이었기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저는 시아버님이 어디 아프신 곳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식사 후 아버님이 옷을 챙겨 입으셨어요. 아버님,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고, 나 오늘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간다. 시아버님이 심각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던 남편이 마시던 커피를 그대로 뿜어버렸는데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간다고 시아버님이 양말을 신으며 말을 했어요. 제 말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왜 하냐고요. 사실은 그게 말이다. 순간 말을 하던 시아버님이 긴 한숨을 쉬셨는데요. 그 왜 있잖니 내 친구 중에 동민이라고. 그 친구가 몇 달 전에 찾아왔었는데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지 않았겠니? 보증이요? 순간 남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래 보증. 근데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라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설마 아버지 보증 서주신 건 아니죠? 아버지 제발. 남편이 간절한 목소리로 시아버님을 바라봤어요. 아니 나도 안 서주려고 했었는데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그만. 뭐라고요? 그럼 보증을 서줬단 말이에요? 남편이 절망한 채 머리를 감싸 안으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다. 편의점 사장이 아주 착해서 내가 어렵게 부탁을 했더니 채용해 주더구나. 시아버님이 아주 다행이란 듯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 순간 남편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시아버님은 정말 철저한 분이셨거든요. 웬만하면 가족 간의 동거래도 잘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가족 간에도 절대 동거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수시로 하시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시아버님이 보증이라니요. 그렇게 남편이 아버지! 라고 다시 소리를 질렀는데 시아버님이 그런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뚫어지라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뻥이야! 라며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둘 다 온몸에 맥이 다 풀려버렸는데요. 시아버님은 우리의 그런 표정이 그저 재미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남편과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인지 시아버님의 뻥에 수시로 넘어갔는데요. 나중에는 그저 뭐가 진실이고 뭐가 뻥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은 정말 거짓말같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치 잠을 자고 있으신 듯 아주 평화로운 표정이었는데요.
그날도 아침 일찍 식사 시간이 되어서 아버님 방에 들어가서 제가 시아버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시아버님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아버님 뻥이시죠? 빨리 눈 뜨세요. 저 이제 안 속아요. 라며 웃으며 아버님을 흔들었는데요. 아버님은 요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에이 아버님 장난치지 마시고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국 식겠어요. 제가 시아버님에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겁이 덜컥 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 코에 손을 갖다 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시아버님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어요. 전날까지도 장난을 치시면서 밝게 웃고 계셨거든요. 마치 시아버님이 다시 한쪽 눈을 뜨시고는 뻥이야 라고 외치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뒤 우리는 두 번 다시 뻥이야 소리를 듣지 못했답니다. 우리 아들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할아버지, 우리 라면 먹어야지. 할아버지 없으면 나한테 누가 라면 끓여줘. 할아버지가 끓여준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할아버지 가지 마.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기로 했잖아. 할아버지 빨랑 뻥이라고 말해. 빨리. 아들이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시아버님은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도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얼마 후에 시아버님의 짐 정리를 했는데요. 시아버님 침대 옆 서랍장에서 일기장이 한 권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기장을 읽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답니다. 아버님의 일기장에는 우리 며느리가 마트에서 내 험담을 하는 여자 얼굴에 쭈꾸미를 휘둘렀다. 우리 며느리가 힘이 그렇게 센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며느리가 그 여자를 이긴 것 같아서 그나마 기분이 좋았다. 누구 며느리인데 절대 지면 안 되지. 뭐 그런 내용부터 참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른 뒤 작성된 글이었어요. 여보, 당신하고 했던 약속 꼭 지키고 당신 따라가겠소. 라는 글로 시작했는데요. 아버님의 일기장을 잠시 요약하면 이랬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시아버님에게 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은 젊었을 때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분이셨다고 하는데요. 결혼하고 시어머님에게도 그렇게 장난을 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직업도 직업이고 살다 보니 점점 웃음을 잃어가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님은 그런 시아버님이 안쓰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눈을 감기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나는 당신 예전 모습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일 좋았어요. 나는 먼저 가지만 당신 옛날에 나한테 장난치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저곳에서라도 다시 볼 수 있으면 내가 소원이었겠어요. 그러니 당신의 진짜 모습을 한번 찾아봐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봐요. 그리고 애들하고 추억도 많이 남기고 오구려. 우리가 막 결혼하고 당신이 나한테 뱀같이 생긴 걸 던졌었잖아요. 사실 그때 놀라긴 했지만 그때 당신이 배를 잡고 깔깔깔 웃던 모습이 내가 당신을 기억하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 뒤로는 그렇게 웃는 모습을 많이 못 본 것 같네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의 그 일기를 읽으며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변했던 이유를 말이죠. 일기장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저에게 남긴 글도 있었어요. 며느라, 아마도 네 성격에 내 일기장을 찾아서 읽고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네 시어머니가 요즘 꿈에 자꾸 보이는 걸 보니 혼자 거기서 심심한가 보구나. 혹시 내가 언제 눈을 감을지 몰라서 이렇게 미리 글을 남겨둔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장난도 많이 쳤지만 너는 그걸 다 받아주더구나. 그런 네가 참 신기하더구나. 자식들도 모르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던 것인지 항상 고맙고 또 고마웠다. 내가 많이 귀찮았을 텐데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 내가 감쪽같이 숨겨놓은 내 옷들을 귀신같이 다 찾아서 빨래해줘서 항상 고마웠다. 내가 아무리 깊숙이 숨겨도 너는 귀신같이 찾아내더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칠 때마다 큰 소리로 웃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며느라, 내가 부탁 하나만 하마.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니까 남편의 아내로
한 아들의 엄마로만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지금 이 나이가 되니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더구나.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는데요. 다음 글귀는 이랬어요. 전에 내가 눈을 감은 척 연기해서 네가 통곡을 하고 울었잖니? 근데 내가 뻥이야 라고 했었잖니? 이제 갈 시간이 되어서 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그냥 뻥이야 라고 생각해 주렴. 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눈물을 쏟다가 저도 모르게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우리 시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장난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그때 내 험담한 그 여자 얼굴에 쭈꾸미를 날려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 은혜는 저승 가서라도 꼭 갚으마. 이상 끝! 이라는 글과 함께 끝나 있었어요. 순간 그 마지막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저는 요즘 힘이 들 때마다 가끔 시아버님의 일기장을 읽으며 위안을 받고 있어요. 시아버님의 장난이 너무나 그립기만 합니다. 아버님의 뻥이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버님 말씀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